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방송도 없었지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영국의 전쟁 전략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본 건 혼란이 아니라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훈련도 없었는데 한 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그레이입니다. 영국 육군 출신 군사 전략가로 68년의 생을 살아오면서 세계 각국의 전장과 위기 상황을 수없이 분석해왔어요.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레이더에 크게 걸린 적이 없었죠. 적어도 그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기 전까진 말입니다. 찰스 그레이 장군님 환영합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제 이름표를 들고 있었고 정확히 제가 나올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어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죠. 나토 재난대응 워킹그룹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비교,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곳에 온 터라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였죠. 이미 일본, 중국, 대만의 시스템은 살펴봤고 한국만 남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런던 히스로나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이 없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이동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이도 없었습니다. 어딘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조용한가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장서영은 잠시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보통 이렇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영국이나 다른 유럽 공항과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장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실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질서정연했고 차들은 불필요한 경적 없이 흐름에 맞춰 움직였죠. 영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장서영이 묻더군요. 삼성과 현대가 있고 북한과 분단된 나라죠. 그리고 비빔밥.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장서영은 웃음을 참는 듯 했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시청, 소방청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숙소에 도착하면 일정표를 드릴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빽빽한 고층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그 스케일이 달랐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대단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그저 형식적인 시찰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버스들, 모든 것이 시계처럼 돌아가는 도시였죠.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 없이도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질문도 없이 움직이는데 누가 명령하는 걸까? 이것이 제 한국 방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작은 나라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저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러 온 관찰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오만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배워야 할 학생이었던 겁니다. 한국 출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일간 서울시청, 소방청, 국민안전처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살펴봤죠. 솔직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죠. 모든 실험실 환경과 시뮬레이션은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그럴까요? 호텔 로비에서 장서영과 마지막 미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들을 건네주고 있었죠. 그레이 장군님, 이것으로 모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장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재난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둘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장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무슨 일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서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도 한글과 영어로 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끔찍할 정도로 크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귀에 거슬렸죠. 잠시 후 호텔 내부에서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 상황입니까? 제가 장서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실제 상황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따라오세요.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투숙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죠.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봅시다. 장서영이 제안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가게 주인들은 문을 닫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길거리의 사람들은 넓은 공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나타나 차량 흐름을 통제했고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상황 안내가 표시되고 있었죠.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죠? 장서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본 훈련과 완전히 동일했죠.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무대를 실제로 수행하는 배우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우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라디오를 켜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서울 지역은 경미한 진동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추가 정보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서 저는 한 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저분은 누구죠? 제가 장서영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 주민인 것 같네요. 호기심에 저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마치 군인처럼 체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실례합니다만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서영이 통역해 주었죠. 노인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그냥 동네 사람입니다. 한준기라고 합니다. 공무원이신가요? 경찰이나 소방관? 한준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예비군 중대장 출신입니다. 이제는 은퇴했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저 동네 주민인데 왜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토록 체계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약 30분 후 다시 한번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진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서울은 별다른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행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문자 하나로 전체 도시가 움직였고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장서영 씨,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명령 없이도 모든 것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장서영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노인 한준기 씨를 다시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진경보 해제 후 호텔로 돌아가던 중 제 머릿속에는 한준기 씨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자연스럽게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이 강한 인상을 남겼죠. 장서영 씨, 혹시 한준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장서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 여전히 공원에 있던 한준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 친근하게 웃었죠.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준기 씨, 오늘 보니 마치 전문가처럼 사람들을 통제하시더군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예비군 훈련을 지도했죠. 오늘 누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리더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누가 그러라고 지시했습니까? 한준기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지시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레이 장군님,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공식적인 지휘 없이 누군가가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자연스러웠죠. 그럼 사람들은 왜 당신의 말을 따랐습니까? 당신이 예비군 중대장이었다는 것을 알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제 태도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질서를 유지하나요? 훈련이라도 받습니까? 특별한 훈련보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군사 독재, IMF 외환위기, 북한 위협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단련시켰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겪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와 교육에 그런 정신이 스며들어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재난 대피 훈련을 하고 군대에서 더 철저히 배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장서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사회적으로 늘 준비하는 자세를 배웠죠.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준기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한국인에게 재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대응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경보 시스템, 대피소, 구호물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국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재난 대응은 단순한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문화였죠. 한준기 씨, 당신은 군인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한준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할 때 일어나는 시민일 뿐이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군사적 명령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힘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것은 명령이 아닌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본능이었죠. 런던의 육군 참모대학 강의실, 제 앞에는 영국군 장교들과 전략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열린 나토 재난대응 연구 결과 발표회였죠. 제 차례가 다가오자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내용이었으니까요. 찰스 그레이 장군님, 아시아 국가들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자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3달간 저는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의 사례에 집중하려 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서울 시내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모습이었죠.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삼성, 현대, 북한과의 분단, 그리고 비빔밥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저도 그랬죠. 청중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시동원 없이도 자동으로 정렬되는 나라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과 함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죠. 여러분,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한국 방문 중에 직접 촬영한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노트북의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진 경보가 발령되고 서울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 그리고 한준기 씨가 주변 사람들을 안내하는 장면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재난 대응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죠. 젊은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분명 잘 짜인 훈련의 결과일 겁니다.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훈련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수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능이라 불리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는 날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되고 군사훈련이 중단됩니다. 심지어 증권시장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집니다. 모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죠. 장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학생의 미래가 전체 사회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재난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발달한 건가요?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더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나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한국의 역사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 IMF 위기, 그리고 최근의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인들은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의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강제가 아닌 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놀라운 재난 대응 능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한 고위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레이 장군, 결국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재난 대응을 단순히 기술과 장비의 문제로만 접근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것이 인간의 문제,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장비와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몸으로 체화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제 발표는 그들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장교들이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그들은 통제 없이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한준기 씨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이다. 그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의 내 사무실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울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발표 이후 나토 내에서 제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추가 분석을 요청받은 상태였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레이 장군님, 장서영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한국에서의 통역사였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영 씨는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장군님의 발표가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나요?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군요. 물론이죠. 외신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습니다. 영국 군사 전략가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극찬했다는 소식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모양이죠.
서영 씨, 사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대응 능력 정말 타고난 건가요? 장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는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이 생존의 열쇠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죠. 바로 그 점이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일종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에 보고할 최종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요점들을 정리했죠. 첫째,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DNA에 새겨진 생존 전략이다. 둘째, 한국인들의 대응 능력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역사적 경험,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실용적 교육이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한준기 씨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했던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냥 다 아는 거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다음 날 나토 전략 분석팀과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제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명령 체계 없이도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장에서 보여주는 본능적 대응과 유사하죠. 한미국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발달한 것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6.25 전쟁, 민주화 운동, IMF 외환위기 등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집단적 생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 면역 체계를 형성한 거죠. 회의실 화면에서 여러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입니다. 반면 한국은 집단의 안전과 생존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바쁜 거리를 바라보며 서울과의 차이점을 생각했죠. 같은 도시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받은 재난 문자가 저장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죠. 한글로 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찾으러 갔고 본능을 발견했다. 노트에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능력은 군사적 훈련이나 첨단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본능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존을 위한 본능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세계가 가진 적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함께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죠. 저는 이제 그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 고위 전략가들이 모인 비공개 세미나실에서 저는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의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죠. 오늘 제 발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난 대응 시스템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대응 능력에 집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레이 장군, 준비되셨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간단 명료한 제목 아래 한국의 지도가 보였죠. 오늘 저는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한국의 독특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적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을 단지 경제적 파트너나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 국가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국가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사회가 완전히 재정렬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1시간 이내였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진 경보가 발령되고 도시 전체가 신속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강력한 중앙 통제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독특한 능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술적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인 재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3번째 요소는 바로 사회적 일체감과 자발적 협력입니다. 이것은 수치화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명령체계 없이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역할을 찾아 수행합니다. 한 예로 저는 평범한 은퇴 노인이 전문 구조대원처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지만 모두가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는 한준기 씨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공원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현상은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권위와 명확한 지시 없이는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제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명령 없이도 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적 효율성이라 부르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파트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력의 모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이런 능력은 미래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레이 장군, 결국 당신은 우리가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첨단 무기와 장비에 집중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최고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가온 몇몇 고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정말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쉽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브뤼셀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도시에서 저는 작은 아시아 국가의 숨은 힘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받은 재난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1시간 내 국가가 재정렬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한국입니다. 런던의 왕립국방대학. 저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아시아 재난대응 시스템 연구 결과를 모두 공유했고 특히 한국의 사례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젊은 장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군님, 영국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변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의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저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의자를 가리키며 앉자고 권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문화입니다. 역사입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준기라는 분이었죠. 그는 공식적인 지위도 없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따랐죠. 왜 그랬을까요?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해서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우리 서구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가치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때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변했으니까요. 68세의 나이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받은 재난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죠. 이것 보이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받은 문자입니다. 이 작은 신호 하나로 전체 도시가 움직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호일 뿐이었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장교는 휴대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장군님, 이 경험이 군인으로서 장군님의 시각을 바꾸었나요? 이 질문은 예상치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평생 명령과 통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위계 질서와 규율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믿었죠.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다른 종류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영국의 위대한 전투들을 묘사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우리는 군사력으로 국가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법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바꿀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총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 되는 힘입니다. 젊은 장교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서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항상 물리적 힘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런던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진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던 모습, 그리고 한준기 씨의 담담한 미소. 이건 명령이 아니다. 본능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오만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우는 자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작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세계와 나눌 책임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